여러분, 단순히 빗자루를 들고 다니던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충격적인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바친 전설적인 서울대 교수였던 그가 왜 산골 초등학교 청소부로 숨어 지냈을까요? 거대 자본과 부패한 교육청의 검은 거래로 사라질 뻔한 아이들의 꿈의 공간. 단 한 명의 노인이 맨손으로 법정에 섰을 때 아무도 그가 승리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수업은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법정을 울린 아이들의 손편지,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 비리의 실체.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마지막 싸움. 그 감동의 결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김재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고 학교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의 구부정한 등은 시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소나무 초등학교는 단 12명의 학생과 3명의 선생님만이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유진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재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해야지요. 오전 8시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수의 얼굴에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특별한 빛이 돌았어요. 특히 6학년 민호가 달려와 인사할 때면 더욱 그랬죠.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세요? 민호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학교 교장이지. 김재수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대꾸했어요.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중이었죠. 결국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폐교가 확정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유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으니. 다른 선생님이 체념한 듯 대답했죠. 아무도 모르게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김재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에서 먼지 쌓인 서류 가방을 꺼내들며 김재수의 주름진 얼굴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강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유진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재수 씨가 교육청의 폐교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대요. 청소부가 소송을요? 유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교무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뭘 안다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저 학교가 없어지면 일자리를 잃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켠에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청소만 하던 김재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이튿날 지역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골 청소부의 황당한 소송, 억지 주장으로 폐교 지연?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저 영감 제정신이 아닌가 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산골 학교 하나 없애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난리야. 첫 재판날 김재수는 낡은 양복을 차려입고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진은 호기심에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김재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당당했죠. 소송인 김재수 씨,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신다고요? 판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조항들을 정확히 인용하며 교육청의 폐교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주민동의 부족을 지적한 전문적인 소장이었죠. 교육청 측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자료들을 혼자서 준비하신 겁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재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아이들이 배울 공간을 지키는 건 저에겐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서야 김재수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지혜와 결연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이 김재수에게 몰려들었어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법률 지식은 어디서 얻으셨나요? 김재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호기심이 생긴 유진은 며칠 동안 김재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도서관 신문 자료를 뒤지던 유진의 눈에 25년 전 신문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재수 교수, 교육부 비리 폭로 후 강제 사직.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 속 젊은 김재수의 사진과 지금의 청소부 할아버지가 겹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학자였던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재수 교수는 당시 교육부의 입시 관련 비리와 정경 유착을 폭로했다가 탄압을 받고 강제로 사직당했다고 했어요. 그 후 그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김재수를 따라 나섰어요. 김재수 선생님.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진의 목소리에 김재수가 멈춰 섰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인지. 김재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여기서 청소부로. 세상이 나를 잊어줬으면 했소. 그게 편했어요. 김재수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어요. 저 아이들의 배움터가 사라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소. 그날 저녁 김재수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유진을 초대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한쪽 벽면은 빼곡히 책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교육학, 심리학, 법학 서적들이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김재수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수십 년간 모아온 교육 현장의 기록들이었어요. 내가 이 학교에 온 건 우연이 아니오.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고 싶었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저 아이들 곁에서 지켜봐 온 한 교육자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대부분의 교사들이 김재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소동을 벌이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김재수를 교무실로 불러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폐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교육청에서도 마을에서도. 김재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특히 그 결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면요. 그런 말씀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몇몇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김재수. 소송 같은 건 취하하시오. 괜히 마을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잖소. 이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분란이요?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게 어째서 분란입니까? 김재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했소. 일자리도 생기고 관광객도 오고 마을이 살아날 기회란 말이요. 이장이 답했어요. 김재수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와 맞바꾸겠다는 겁니까? 유진은 그제서야 왜 교육청이 그토록 서둘러 폐교를 결정했는지 이해했어요. 뒤에는 거대 개발업자와의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배움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날 밤 김재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괜한 참견을 하는 바람에 낯선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김재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특히 6학년 민호가 앞장서서 우리 학교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왜 방해만 하는 거예요? 민호가 유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때로는 어른들도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한단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김재수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그를 찾아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손편지를 써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재수의 주름진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재판 때와 달리 교육청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했어요. 김재수의 소송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원고 측 증인이나 추가 증거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김재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교육청과 개발업자 간의 은밀한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었죠. 비공개 입찰, 특혜 의혹을 암시하는 정황 증거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판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25년 전 진실을 말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 김재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교육청 측 변호사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이 자료의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재수가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김재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내민 것은 학교 아이들의 손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들에는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지켜주세요. 판사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날 재판이 끝나고 김재수가 법원을 나서자 놀랍게도 소나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앞장서서 외쳤어요. 우리 학교 지키기, 우리 학교 지키기.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조금씩 아이들 곁으로 다가와 함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그냥 청소부가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말이 들렸어요. 유진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김재수에게서 본 것 같았어요. 최종 재판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멀리서 온 교육계 인사들까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소송은 단순한 폐교, 무효 소송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측 변호사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학생 수 감소, 재정적 효율성, 농촌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 교육의 필요성,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수가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률 조항이나 행정 절차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김재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에 바쳤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빗자루를 들고서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김재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큰 학교, 좋은 시설, 많은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소속감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소나무 초등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며 안식처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재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을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크는 기쁨, 마을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의 의미, 세대를 이어주는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떤 통계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김재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당신들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이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 누군가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김재수의 말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판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김재수의 뒷모습은 더없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걸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판결의 날 소나무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방송국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제 이 소송은 단순한 지방 소식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김재수의 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유진을 비롯한 교사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이의 숨소리가 멎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 김재수 씨의 소송 청구를 심리한 결과 교육청의 폐교 결정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유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교육청은 소나무 초등학교의 시설을 보수하고 최소 3년간 정상 운영을 유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폐교 결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김재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데 대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김재수 씨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김재수를 아이들이 둘러쌌어요. 민호가 제일 먼저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우리 학교 살았어요. 김재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너희들이 이룬 거란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이. 유진이 다가와 김재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교과서에 없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김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요.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마을 이장이 앞에 나섰습니다. 김재수 선생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김재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해주십시오.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교수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25년 만에 다시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에게는 감격스러웠나 봅니다. 영광입니다. 김재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교육부에서도 공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수 교수의 마지막 수업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교육 전문가들도 이 특별한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신청서를 보내왔죠. 유진은 김재수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무슨 수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재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배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소나무 초등학교는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낡은 벽은 새 페인트로 칠해졌고 교실에는 새 책상과 의자가 놓였습니다. 운동장에는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죠. 김재수는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빗자루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그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소나무 초등학교 아이들, 교사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김재수의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재수가 교단에 섰을 때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교육의 본질, 배움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진정한 교육은 시험 점수나 입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김재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나눴어요. 서울대 교수 시절의 영광, 비리 폭로 후의 추락, 그리고 산골 청소부로서의 살.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분노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학교에서 빗자루를 들고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대단한 직함이나 화려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여러분, 특히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수는 책상 앞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이 빗자루는 제게 큰 스승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 교실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실은 절대 폐교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호를 비롯한 아이들이 달려와 김재수를 둘러쌌어요. 유진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마을 주민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재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마당으로 나갔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그와 아이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멀어졌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소나무 초등학교는 김재수 교육철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전국에서 교사들이 찾아와 그의 교육 철학을 배웠고 학생 수는 2배로 늘었어요. 김재수는 특별 강사로 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소부의 마지막 수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